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위치한 작은 민박집을 찾았다. 오랜만에 여행에 한껏 들떠 있었고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민박집 주인 할아버지는 우리가 도착했을 때부터 무언가 불편한 듯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지만 우리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신가 보다 했다. 산속 민박집은 오래된 목조 건물로 낡은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다. 천장에는 오래된 샹들리에가 어두운 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하나둘씩 친구들은 잠에 들었고 나도 머지않아 졸음이 몰려와 침대에 누웠다. 그렇게 깊이 잠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깼다. 쿵, 쿵. 무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계단을 오르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이제 그 소리는 방 문 앞에서 멈췄고 나는 숨을 죽인 채 누워 있었다. 갑자기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고 나는 그 빛 너머로 검은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 키가 크고 상당히 왜소한 형체였다.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그 실루엣은 천천히 다가와 내 침대 앞에 멈춰서더니 갑자기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몇 분이 흘렀을까. 이상할 만큼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나는 머리카락 한 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문득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고 천천히 눈을 떴다. 실루엣은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잠에 들려 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이상하게 변한 방의 분위기를 느꼈다. 친구들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밤새 잠을 설쳤다고 했다.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박집 할아버지에게 어젯밤 이야기를 전했다. 할아버지는 잠시 우리를 뚫어지게 보시더니 긴 한숨을 내쉬셨다. 여긴 한때 작은 결혼식장이었어요. 수십 년 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신부가 결혼 전날 신부대기실에서 정체불명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 뒤로 이곳에 묵으면 종종 그 신부의 혼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어. 하지만 직접 본 사람은 없었는데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아침을 서둘러 먹은 뒤 서둘러 그 민박집을 떠났다.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불편했지만 어서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우리 모두 다시는 그 산속의 민박집에 가지 않기로 맹세했다. 다른 이에게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날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민수는 도심의 분주함에서 벗어나고 자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할머니 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댁은 산중턱에 고즈넉이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던 신선한 공기와 새소리에 민수는 잠깐 동안 이나마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이 되면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으나 매일 밤 점점 더 명확하게 들리는 소리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와 꿍꿍거리는 웅얼거림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고 그는 자신이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고 다음 날 할머니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 집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에 따르면 몇십 년 전 이 마을에는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변두리 외딴 집에서 혼자 살던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끔찍한 비명 소리를 남기고 그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수색했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금세 잊혔고 그녀의 집은 폐허로 남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민수는 그 집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낮이 되자 민수는 마을 어귀에 위치한 그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집은 예상보다 더 낡아 보였고 문틈 사이로 쌓인 먼지와 거미줄이 오랜 시간의 흐름을 가늠케 했습니다.
민수는 주저하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내부는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깨어진 가구들과 바닥에 널브러진 신문지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이 틈새로 바람이 불어와 스스한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는 집안을 둘러보며 방 하나를 열었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먼지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들어올리고 표지가 이미 바르고 낡아 페이지가 쉽게 찢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일기장은 그 여인이 쓴 것으로 보였고 페이지마다 그녀의 고독과 슬픔이 절절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읽을수록 그녀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급하게 쓴 듯한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올 것이다. 매일 밤 내 창문 앞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도망칠 수가 없다. 일기장을 덮으며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집을 빠져나와 돌아가려 했으나 갑자기 주변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가 자신이 매일 밤 듣던 소리와 같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밤이 되자 창문을 꼭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소리는 더욱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창문 밖으로 그림자가 서성이는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민수는 겁에 질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다시 열었고 이번에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그림자가 서 있었고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심장이 요동치고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가 고개를 들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일기에 적힌 존재라는 것을. 민수는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침이 밝자마자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민수를 다독이며 그 이야기들이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그 이후로 민수는 할머니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마을에 대한 소식도 잊혀갔지만 민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 그림자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느꼈던 정체 모를 공포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끝으로 그 집은 현재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잊었을 뿐 밤이면 달빛 아래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그 그림자는 여전히 그 집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밤에 그 집 근처를 지나치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소문이 되어 전해질 뿐입니다. 혹시라도 그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밤에는 절대 창문을 열지 말라는 경고만 남기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에 위치한 한 산장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꽤 유명한 곳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물론이고 밤이면 소름 끼치는 공포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소문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산장의 주인을 만났고 그는 이곳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기묘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여기서는 조용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그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해가 지고 나면 소란스러움을 피하세요. 산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존재들이 눈을 뜨거든요. 그 이야기에 우리는 더욱 호기심이 발동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났을 때 우리는 무언가 모험을 찾아야겠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밤 산책을 나서기로 했다. 손에 손전등을 들고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산길을 따라 걷다가 우연히 작은 폐가를 발견했다. 우리 중 한 명이 제안했다. 저기 들어가 보자. 진짜 뭐가 있나. 모두는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고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다. 폐가는 오래된 목재와 돌로 지어진 것처럼 보였고 문은 반쯤 열린 채 삐걱댔다. 누구인지 모르게 폐가 중앙에는 커다란 나무 식탁이, 식탁 위에는 오래된 촛불의 잔해가 남겨져 있었다. 우리는 서로 농담하며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식탁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이거 봐, 이상한 상자가 있어. 우리는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상자는 매우 오래되어 보였지만
그것은 확실히 한때는 누군가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물건처럼 보였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던 우리는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래된 사진 몇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마치 우리를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마치 오래된 일기장 같은 게 놓여 있었는데 이름 모를 사람의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내용은 아주 불길했다. 시골로 이사를 왔지만 매일 밤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였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희미하게 사라지는 형체를 보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점점 더 무서워져서 모든 물건을 원래대로 넣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산장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뒤에서 무언가가 살금살금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한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느껴졌던 그 한기와 불안감은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다. 산장에 도착한 우리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몇 주 후 우리는 그 폐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고 지역의 사파가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곳은 사실 몇십 년 전 무당이 머물던 집이었다고 했다. 그녀는 마을에서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곤 했는데 어느 날 밤 그녀 역시 의문의 존재를 보고 집을 급히 떠났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는 그날 밤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지금도 그때의 경험은 가끔씩 생각나면 내 심장을 조이곤 한다. 그리고 때때로 친구들과 그날 밤의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서로의 눈을 마주치곤 한다.